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 인터컵 MK 성폭행 사건 최발본부장 2차 가해 논란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상주 열방센터 국가팀장회의 줌으로 열렸습니다. 이때 인터컵 최발본부장을 향해 다른 선교사가 본부장이 말할 때마다 내용 달라지고 실제 사실도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말이 점잖게 나와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본이랑 문도 못 때리지 마시고 부탁드려 먼저 가시고 오래 마시는데 내용이 또 달라지고 실제 사실이 아니에요. 뭐가 아닌지 말해보세요. 6세 미취학 아동입니다. 5학년이 아니고요. 6세 미취학 아동이고요. 정교사, 나는 지금 내가 그렇게 나이까지 다 기억하냐고. 어쨌든 걔는 양 나이가 많고 얘는 나이가 어려.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됐으니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맞지 않아요? 아니, 본부장이 3번이라도 말하면서 대화가 있으니까 틀려. 네, 뭐 이래. 나한테 찾아온 게 있어? 걔가 나한테 찾아온 게 있냐고 만나자고. 최발본부장과 한 선교사의 설전,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본부장 말이 말할 때마다 내용 달라지고 실제 사실도 아니다 라고 지적했을까요? 또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고 6살 미취학 아동이라고 만나는 봤냐고, 대화는 해본 적 있냐고 물은 걸까요? 그리고 최발본부장은 내게 찾아온 적이 있냐고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설전을 벌인 걸까요? 기포스가 인터컵에 대해서 방송한 후에 제보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들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보자는 6월 22일에 전화해서 지금까지 인터컵의 재정 문제와 인터컵 사유화 문제가 방송이 됐는데 사실 인터컵 선교사들이 탈퇴한 진짜 이유는 MK 성폭행 사건이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최바울 본부장이 2차 가해를 한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인터컵 선교사 300명에서 400명이 이르는 대거 이탈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요, 최바울 본부장의 인터컵 사유와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사건은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인터컵 내의 MK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이 사건을 놓고요, 저희 선교사들이 이 사건으로 다 너무 마음이 다쳤어요 라고 이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남긴 댓글인데 정말 다시 봐도 소름 돋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6살 아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걸 은폐 축소하는 사람들이 짐승이지 선교사인가요? 라고 서로 이렇게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마음을 다친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인터컵 선교사들이 이 문제로 소구름을 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요, 선교사들이 소구름을 울고 있는 이 사건, 그것을 최발본부장이 사건 진상을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자꾸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가해자 측을 중학교 고학년이라고 한다든가 피해자 측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허위사실을 말한다든가, 이것이 최발본부장의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축소해서 보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또 다른 선교사가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6살 미취학 아동이라고 밝히는 영상이었던 겁니다. MK 미셔너리 키즈, 준말로 선교사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성폭행 사건이 전체 무고한 MK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들 모두를 매도하거나 도매금으로 비난하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MK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명한 이유는요, 달리 대체할 용어도 단어도 이 사건을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적절한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두가 묵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모두가 지금 쉬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자라는 인내심 뒤에서 숨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신앙적 포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용서가 선교사의 해야 할 일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는 게 속 편했을 겁니다. 그래도 기포스가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요, 비록 이단성, 문제단체, 참여금지 등으로 논란이 되긴 하지만 최발본부장 외에 인터콥 내에 진정으로 순수하고 교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터콥이 쇄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콥 탈퇴 선교사들이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인터콥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 부패함, 타락성에 대해서도 의분을 좀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처받은 MK 아동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선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상으로 이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고 도와주시기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피해 회복을 도와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다라고 하면서 그 지지와 힘을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방송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지경으로 빠져가는 인터콥의 극단적 타락을 막기 위한 외부인의 노력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은 일이라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포스에 제보된 내용에 퍼즐을 조각조각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성폭행 사건 자체보다도 아마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가 갈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성폭행 사건을 대하는 건강하지 못한 인터콥 본부 측, 특히 최바울 본부장의 태도에 집중한 것이 이번 영상입니다. 진상 파악이 안 돼서라기보다도 성폭행 자체에 집중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하게 될까봐 염려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접한 내용만 간단하게 성폭행 사건을 기자의 말로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최발 본부장의 말도 안 되는 무식한 2차 가해 논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언제 어떤 일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한 선교지에 인터콥 MK 고등학생이 다른 인터콥 MK 미취학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의 1년 6개월 전입니다. 2023년 1월 20일 설날 당일이었다고 합니다. 6살, 3살 아이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피해자 측 선교사 부부에게 가해자 측 선교사 부부가 통역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옵니다. 저에게 제보된 카카오톡입니다.
저희 딸은 6살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대화했던 가해 학생이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데려가서 사역하던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초콜릿을 주면서 반복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3살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사역을 위해 미팅을 하던 4시간, 피해자 측 선교사 부부는 가해 MK 청소년이 아이들을 봐주겠다는 말을 듣고 4시간 동안의 미팅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생각조차 하기 힘든, 되새기기조차 힘든 그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등학생 청소년이 4시간에 걸쳐 6살 여아를 반복해서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3살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경악스러운 2차 가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런 성폭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하느냐가 그 단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코보의 수장이자 리더인 최발 본부장의 태도와 발언입니다. 1년 6개월 전 사건인데 이것이 2024년 2월 27일 스텝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릅니다. 최발 본부장도 이게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 이거 그대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한 번도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성경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는 그건 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과거에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심각한 문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심각한 문제를 대하는 최발 본부장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말이 이상합니다. 명색이 1500여 선교사를 보낸 선교단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회복을 위해 도와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급에 놓고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등 이상한 발언만 쏟아놓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건 제가 차후에 최발 본부장의 육성으로 그대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해자 측 MK 고등학생을 선교사라는 사람이 왜 고발하냐.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선교사가 고발 보복을 하면서 무슨 선교를 가냐. 고발하도록 상담을 한 상담사들은 돌팔이다. 상담사들 돌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요,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2024년 개정된 법률인데요. 신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의무사항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를 상담한 사람은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서 고발된 건데 상담사들 싸잡아가지고 뭐 돌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사고 칠 생각을 못했으니 둘 다 책임이 있다. 아니 고등학교 남자아이랑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6살 소아 어린이에요. 근데 사고를 치면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이 사고, 도대체 그 나이를 누가 왜곡해서 최발 본부장에게 보고를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둘 다 책임이 있다. 피해받은 여자아이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고발하냐. 처벌받기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쓰지 않으면 선교지 못 나간다 했더니 그 피해자 측 선교사가 사임하더라. 그러면서요, 그 친구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툭하면 잠수 타서 유명한 사람이더라. 이게 이제 최발 본부장 특기라 그래요. 누가 뭐 이렇게 탈퇴를 하고 나가고 그러면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뭐 물귀신 작전 이런 표현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바보가 많다. 인터콥 나가는 순간 후원금 다 끊어질 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야 할 수장, 인터컵 본부장이란 사람이 여기 나가는 순간 후원금 다 끊어질 거다. 아내가 사임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하는데 남편이 막 나가니까 무서워서 같이 사표 쓰더라. 이게 지금 2차 가해한 내용입니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30분 가까이 2차 가해 발언을 이어가요. 그거 요약한 겁니다. 이러면서 미국 선교사가 성폭행 당한 사건을 예로 드는데, 미국 선교사가 튀르키예에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무슬림에게. 그런데 그것을 고발하지 않고 용서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MK 선교사 얘기로 들어가요. 돌아와서 얘는 인터컵 피해자 측 선교사는 계속 법정 소송하고 있는 거야. 쟤 때려잡겠다고. 쟤는 인터컵 가해자 측 선교사 자녀로 보입니다. 자기 동료를 같이 선교할 사람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선교사가 될 수 없는데 이건 사고라고. 어느 누가 억지로 했어, 이런 걸. 교통사고 같은 사고라고. 결국 성폭행 피해자 측을 향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게 인터컵 한 선교단체의 수장, 리더, 지도자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을 정도의 폭력적 발언을 쏟아놓은 겁니다. 30분간.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는 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최발 본부장님, 당신 딸 최땡땡 사역자가 만일 상상도 못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도 가해자 측 선교사를 향해서 지금까지 했던 말 똑같이 할 수 있으십니까? 정상적 사고와 판단력은 이단 논란에 휩싸이다가 잠시 이제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 당신의 딸, 부동산 넘겨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 딸, 여기 보면 이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야 되겠죠? 전문인 국제협력단이라고 돼 있는 거를 멀쩡한 거던 걸 2021년에 최땡땡 사역자에게 매매를 해요. 논란이 되니까 2024년 4월 3일 다시 매입을 해요. 이 최땡땡, 당신이 아끼는 이 최땡땡 사역자, 이 사역자가 만일 6살 소아인 시절에 최발본부장이 선교활동을 하던 튀르키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선교사 자녀, 그것도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 말입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린 최발본부장의 육성 2차 가해 녹음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발본부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 최발본부장의 인터컵은요, 프리메이슨 음모론 수용,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비성경적 백투 예루살렘, 베레아 신사도 관련 양태론, 그리고 이외에도 사실상 시한부 종말론 주장 등으로 이단성 문제단체 참여금지 예의주의시 단체로 이렇게 통합, 합동, 합신, 고신, 그러니까 이건 장로교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외에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 기독교 대한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단성 등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임 이스마엘 선교사 같이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선교사예요. 400여 명이 집단으로 나가는 그런 탈퇴 사건, 탈퇴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인터컵 탈퇴와 더불어 인터컵 탈퇴뿐만 아니라 이 최발 본부장이 가르쳐준 교리적 문제, 이것도 반성하고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인터컵 탈퇴는 물론 교리적 반성과 성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퍼슨의 차후에 MK 성폭행 사건을 조금 더 다룰 계획입니다. 이 MK 성폭행 자체에 집중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자꾸 반복할수록 피해자 쪽에 마음이 더 힘들어질까봐 염려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가해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사실 파악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가해자 어떤 처벌받았는지, 가해자 측 부모는 피해자 측 부모와 피해자 어린이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는지, 가해자 측은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말만이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해서 물질적 보상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할 것 같이 보이지만 혹시라도 인터컵 본부층은 도의적으로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피해 입은 소아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진심을 다했는지, 특히 최발 본부장은 자신의 무식한 2차 가해 발언으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진심을 다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아직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어요. 저는 피해를 입은 이 내용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진심을 다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최발 본부장은 물론 강요한 선교사 김스데반 선교사에게 문자를 하고 좀 답을 좀 해달라, 알고 있는 내용 등을 좀 반론을 해달라 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최발 본부장은 물론 그 주변의 선교사들 중에 아무도 답변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측과 상담사를 연결해 줬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했는데 역시 답장이 없으십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소아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연락이 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이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서 나서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친구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더욱 건강한 시민으로, 이 사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자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